안녕하세요. 2학년 B반 김정훈입니다. 바이오화학 제품 제조 동영상 과제 발표 주제로 저는 대체육을 선정했습니다. 지금부터 대체육에 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대체육이란 무엇인가, 배양육의 필요성, 배양육의 역사, 배양육의 미래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대체육이란 가축의 도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던 기존의 육류와는 다르게 콩, 감자, 녹두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든 식물성 고기와 가축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배양육 등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롯데리아의 리아 미라클 버거입니다. 국내에서 상품화된 첫 번째 식물성 고기인데요. 먹어보니 고기 맛은 부족하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유명 브랜드 비욘드 미트의 식물성 고기 상품으로 시중에도 팔고 있습니다. 식물성 고기는 고기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제 육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실제 고기를 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배양육은 실제 소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배양해 고기를 만들기 때문에 진짜 고기입니다. 식물성 고기에서 부족한 고기의 맛을 배양육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세계 고기 소비량 증가 곡선입니다. 이 곡선에서도 볼 수 있듯 점점 고기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세계 인구가 2030년에는 85억, 2050년에는 100억에 가깝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식량 수요는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자원연구소 WTI는 2050년까지 식량 수요가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기의 수요 증가 예상폭은 70% 정도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대 농축산업의 기술은 이 정도 식량 증가 문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기를 70%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축산업은 인류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8% 정도를 차지합니다. 또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난화에 23배의 영향을 미치는 메탄과 300배의 영향을 미치는 아산화질소의 배출량은 각각 40%, 65%를 차지합니다. 자동차, 버스, 트럭, 기차, 배, 비행기, 로켓 이들을 모두 합쳐도 축산업보다는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배양육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6년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이것은 담배와 같은 수준의 발암물질입니다. 배양육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32년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50년 후의 세계라는 책에서 우리는 가슴이나 날개를 먹기 위해 닭을 통째로 기르는 모순에서 벗어나 적절한 배양액 내에서 부위별로 닭을 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시기가 조금 빗나갔지만 머지않아 우리의 식탁에는 배양육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199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빌렘 반 앨런 박사는 배양육 이론으로 국제 특허를 받고 2002년 군붕어에서 유래한 근육 조직을 실험실의 페트리 접시에 배양시키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배양육의 최초의 성공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사람이 먹을 수준은 못 되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최초의 배양육은 2013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대학의 마크 포스트 교수팀이 만든 배양육 버거입니다. 이 버거는 킬로그램당 약 2,300만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버거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미국의 멤피스 미트 회사에서 배양육 미트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약 4만 달러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에도 멤피스 미트 회사에서 배양육 치킨, 오리고기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때는 킬로그램당 약 19,000달러로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양육의 미래입니다. 배양육은 근육 조직 세포만을 배양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고기의 질감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간의 지방을 첨가하긴 합니다. 여기에 몸에 좋은 오메가3 같은 성분을 고기에 추가할 수 없을까 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고기가 만들어진다면
병원에서 몸이 안 좋을 때 기름진 음식은 피하라 라는 말 대신 고기를 더 많이 먹어라 라고 말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인류 셰프들은 가장 진귀한 동물 생산물 중 하나로 푸아그라를 뽑습니다. 푸아그라는 거위의 식도에 관을 꽂아 본래 먹는 사료에 수배의 사료를 억지로 집어넣어 거위를 살찌워서 만들어냅니다. 살이 찐 거위는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비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배양육 기술을 이용한다면 이런 푸아그라는 비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간은 배양하는데 혈청이 필요 없어 배양하기 매우 쉬워 가장 먼저 상품화될 배양육 상품을 푸아그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매우 값비싼 음식이지만 머지않아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저렴한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배양육은 기존 고기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은 55%, 물 96%, 온실가스 99%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 곡류 생산량의 90%에 달하는 가축의 먹이를 줄 필요가 없어져 많은 농경지들이 산림으로 되돌아가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보이는 지구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배양육은 2021년 상품화를 목표로 많은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트에 갔을 때 두 종류의 고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소를 도축해야 하며 사육 도축 과정에서 분변에 오염된 기존의 고기. 또 다른 하나는 소를 도축할 필요도 없으며 환경에도 덜 유해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건강한 배양육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폴 샤피로의 클린 미트라는 책을 참고하여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폴 샤피로는 채식주의자이며 모던 미도라는 회사에서 2014년 만든 스테이크 칩을 최초로 시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채식주의자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고기의 최초 시식자라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흥미를 일으켜 저는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